돼? 그래서 아니, 제가 그 경우의 계산 수는 실수가 많이 나는데 경우의 수는 계산 실수 이제 한 번 나서는 그냥 경우의 수를 보실게요. 시켜봐요. 그냥 오늘은 경우의 수하고 이제 수능하는 나갈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조합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일단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주된 내용은 사실 순열하고 조합이에요. 근데 순열하고 조합을 배우기 전에 이제 경우의 수를 선회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순열하고 이제 조합을 넘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열하고 조합이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더 따뜻한데. 선생님 저 일단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앉아가지고. 돼. 무슨 바람이 순열은 여기로 들어요. 순서를 고려하신 거야. 순서를 고려하신 거고, 조합을 있잖아.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야. 일단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차이점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순열 배우기 전에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해볼게. 경우의 수는 말 그대로 사건이 발생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이제 그 추상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데, 이거 문제 풀면서 좀 더 익숙하게 제가 좀 만들어줄게요. 왜?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이거 두 가지만 잘 알아두시면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합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배 법칙이거든. 저희는 이제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얘기만 해본다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합의 법칙은 어떤 사건 A하고 사건 B가 있잖아. 이게 따로 발생된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된 게 아니라는 거지. 동시에 발생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할 수 있어요.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고배 법칙은 말 그대로 이제 고배 법칙이니까 사건 A하고 사건 B가 있으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다 곱하시면 돼. 이렇게. 그러면 이건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배 법칙은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좀 인지하시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잘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문제 바로 적용시켜 볼게. 문제 보면서 좀 익숙하게. 벌써요? 벌써. 금방 되니까. 일단은 그 3페이지 있죠. 3페이지 1번 좀 볼게.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이 얘기하는 게 좀 더 좋아서. 대표 1번이에요. 아니 맛보기 대표. 1번 뭘 나빠. 무슨 맛이야? 대표 1번. 대표 1번이야? 무슨 맛이냐고. 이거이나 그 3페이지에서. 여기서 보시면 김밥이 지금. 이별이 화났잖아. 이거이 화났다. 왜 나한테 그래? 오. 야, 내가 왜 했다고? 해줍니까? 이거이 빡쳤다 빡쳤어. 그냥 이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답이다. 나 이제 이거 맞출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세요. 이 중에서 한 가지 음식을 택하는 방법이 있거든? 야, 그러면 플러스 이게 3 플러스 3. 김밥하고 라면, 볶음밥 지금 세 종류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한 종류니까 10개 첫 번째 김밥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이거 네 가지죠. 이거 괜찮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돼? 라면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세 가지죠. 그 다음에 볶음밥 선택하는 경우의 수 또 세 가지지. 괜찮죠? 그럼 여기 1번, 2번, 3번 케이스는 동시에 발생되죠? 네. 괜찮지? 어? 그래, 아, 그죠. 괜찮아? 왜 이렇게 좋아해?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근데 라면하고 김밥은 같이 먹어야 되지 않아요? 왜 하나만 먹지? 아, 뭐라고? 선생님 얘가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그 내용이 은별이가 지금 써먹죠. 은별이가 욕설을 썼어요. 선생님 이거가요 은근히 저 맥인다요 선생님? 은별이 무서워. 은근히 저 맥여요 은근히 은별이 무서워. 그래서 제가 이거 솔직히 알아야지 이러고 맥여야 돼저 그죠? 아니 은별이가 저한테 욕설 무서워요. 너네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좋은 게 아니었어요 아니 그래서 솔직히 이거 내 동생 목소리겠다. 나도 알아 풀었어 이렇게 아니 농담인 거 알지? 얘들아 그 1번 이해되니? 걷는 거 그래서 한 종류 고른 거니까 김밥, 라면, 볶음밥 세 가지 다 따로 이어서 이게 동시에 발생된 게 아니죠? 따로 발생된 뭐죠?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돼요. 네, 여기서 맞아요. 합의 법칙, 법칙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3번은 보세요. 3번 3번 보시면 모자하고 티셔츠 바지가 이렇게 있거든. 하나씩 하나만 입고 아니 왜? 네?
반응 안 해준다고? 모자 티셔츠 바지 중에 하나만 해서 더 하는 거면 하나만 입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근데 내가 은별이 좋아하는 그런 거 말하면 안 돼요. 각각 하나씩 보는 거예요. 각각 하나씩. 써볼게. 각각 한 개씩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를 먼저 선택하시고 이거 그다음에 좋아한다니까. 티셔츠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웃기잖아. 바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돼? 각각 한 개씩이지. 그럼 보세요. 무서워. 모자가 총4 종류지. 4가지가 다 들어. 맞죠? 그래서 네. 티셔츠는 그렇죠. 3가지죠. 네. 그다음에 바지는 2가지지. 5가지. 이게 합의 법칙이 고백. 5개요, 5개. 5개. 60이야 60. 바지 이제 5개. 아니, 바지 5개예요. 바지 5개. 그래. 바지가 5개. 60개. 이때 다 굽히시면 된다는 거죠? 치킨. 60. 굽혀진 거 좀 이해가지? 네. 이때는 동시에 일어난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모자, 티셔츠, 바지를. 맞아요 맞아요. 동시에 골라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1번하고 고르면. 3번을 좀 구분시켜 주시면 없어. 돼요. 네. 그 다음에 2번도 내가 잠깐 얘기해볼게. 선생님 근데 이거요 6이랑 5랑 6이랑 같이 해요 다른 게요. 다르게 하죠. 뭐랑 뭐? 맞죠? 자 이렇게 얘기해볼게. 2번 있잖아. 2번에 1번 보시면은 은별이 무서워. 그러니까 이런 형태 문제가 이제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이렇게 2개 던졌다는 거야. 주사위. 그럼 일단 주사위에 새겨진 그 숫자 같은 경우는 1부터 6까지잖아. 괜찮지? 네네네. 1부터 6까지. 네네네. 이 6가지 수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골라주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합이 11 이상이라고 했지. 그럼 첫 번째 케이스 합이 11일 때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된다는 거지. 6이랑 5랑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5랑 6, 그 다음에 주사위가 두 개랑 다른 거잖아. 맞죠? 2가지 케이스 다 이게 새로 주셔야 된다는 거야. 만약 한 개로 던진다고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합이 12일 때는 뭐야? 한 가지밖에 안 나오죠. 6밖에 안 나오죠? 이게 한 가지. 네. 맞죠? 그래서 네. 세 가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된다. 할만할 거야. 이런 건 세야 돼요? 이런 건 좀 세보셔야 돼. 이 파트에서는 하나씩 좀 세보셔야 돼.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좀 문제 좀 풀다 보면은 그 간단한 공식이 나오거든. 그 공식 이용하면은 금방 또 계산이 돼요. 숫자놀이 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2번 한번 풀어보시고 2번 한번 풀어볼 수 있겠지? 네. 네. 자, 하고 이제 넘어가 볼게. 이제 대표 1번 이제 얘기해 볼게요. 대표 1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뭐 크게 별거는 없을 거야. 여기서 보시면은 무리함수, 유리함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가요? 근데 뭐 받아들인 나름이야 또 사람마다 좀 달라서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뭐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의 자연수라고 지표했거든. 그 자연수 중에서 여기서 이제 세부 조건 보시면 돼. 어떻게 되냐면은 은별이 무서워. 1번 보시면 12배수라고 나왔어. 12배수 또는이라고 나왔거든. 또는 이제 합의 법칙이지. 네. 그 다음에 이제 13배수. 이렇게 해가면 되는 경우의 수를 골라주시면 돼. 그러면 이걸 좀 보시면 돼. 13하고 12는 서로소잖아. 네. 맞지? 서로소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또는 뭐라 했어? 이제 합의 법칙이라 했잖아.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 15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12배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1부터 100까지 수가 있는데 11배수 경우의 수를 세줘야 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1배수를 내가 이제 A라고 표현했으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 12부터 시작해서 24, 36, 48 이런 식으로 쭉쭉 간단 말이야. 8개. 8개 나오죠. 그 계산하면 이렇게 돼. 그냥 11, 100에다가 10이 나누시면 네. 괜찮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경우의 수가 8가지 나오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계산하시면 돼. 13이죠? 13, 26, 39로 가는 이런 형태죠? 여기서 마찬가지죠. 100에다가 13을 나누시면 되죠. 7가지. 맞죠? 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 경우의 수 있죠? 15 더하기 7 그냥 해주시면 돼. 그래서 15가지. 왜냐면은 왜 여기서 끝나면 12하고 13이 서로소 관계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8하고 7 더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네. 근데 이제 2번을 보시면은 중복되는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셔야 돼. 10. 맞아요. 이건 EM에서하고 아니, 10. 5M에서라 했지. 또는 또 5M에서 했단 말이야. 그래서 1번 문제랑 좀 비슷하긴 한데 여기서 보시면 2하고 5, 그쵸? 최소 공배수가 존재하지 10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 2의 배수를 A라고 그러고
5의 배수를 만약에 B라고 했을 때 이거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단 경우의 수를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중복된 부분을 여기 빼주시면 된다는 거죠. 중복된 부분. 그래서 이걸 만약에 집합관계로 나타내시면은 뭐 교집합기호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어머. 자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부분을 여기를 나타내시면 여기 이게 10의 배수의 집합이 10의 배수. 10의 배수가 되니까 이것도 그냥 계산 이렇게 하시면 되는 총 100가지잖아. 1부터 100이죠. 여기에서는 10의 배수 경우의 수를 세워주니까 10으로 나누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10가지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괜찮지? 그래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복된 부분을 이게 좀 빼주셔야 돼. 이 부분은 잘 좀 주의를 좀 시켜주세요. 이건 어차피 이제 12 곱하기 13 해주면 100을 넘게 되잖아.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50까지죠? 20까지지? 그렇게 해서 이거 빼주면 이게 60까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2번 이거 좀 잘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도 좀 주의를 좀 시켜줘야 돼. 3번 보시면은 100과 소인 수를 좀 찾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0이라는 수를 소인수분해 좀 해주세요. 이거를 웬만하면 좀 쪼개주면 좋은데 이거는 10 곱하기 10으로 쪼갤 수 있죠? 10은 어떻게 돼? 2 곱하기 5잖아?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게 좀 나를 하면 소인수 있죠? 소인수가 2하고 5가 돼. 소인수가 2하고 5가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원래 이렇게 쓸 수 있잖아. 2의 배수하고, 그쵸? 이렇게 써볼게. 2와, 그쵸? 5의 서로소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좀 찾아봤어. 일단 3도 되죠? 7도 되지? 11도 되지? 13도 되지? 너무 많아. 그치?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일일이 다 세워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전체 경우의 수 있지?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있지? 우리가 앞전에 그 2번 문제에서 풀어줬던 형태 있지? 요 경우의 수를 직접 빼주시는 거지. 괜찮니? 이거 직접 세워줘도 되는데 세워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반대로 생각하신다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직접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좀 간편하게 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의 배수하고 5의 배수의 형태 이거 60이지? 좀, 네. 좀 60까지죠. 전체 경우의 수다 빼주시면 전체 경우의 수 어떻게 돼? 이거 100까지잖아. 100까지에서 60 빼주시면 된다는 거. 알겠지?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그 동작 좀 잘하고 있죠? 뭐 문제 없죠? 지금? 아 이거요? 네 선생님이 안 보이긴 한데 잘 작동되고 있어요. 지금 이쪽까지 잘 보이지? 네. 그 뭐지 저 마커 저 뚜껑들까지 보여요. 그래서 이제 2번 넘어볼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얼마나 아 쉽죠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 다 괜찮지? 그러면 안 쉬울 수도 있는 거야. 아 은별이 하지 마. 은별이 속상해. 난 은별이를 지목해서 한 게 아니야. 일단 보시면은 그 이번 같은 경우에는 x, y, g라는 변수가 지금 세 개나 형태가 있죠. 근데 여기서 x, y, g가 자연수래. 이런 조건이니까 이거는 이제 범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x, y, g가 모두 다 1 이상인 정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결국에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순서쌍의 개수. 그럼 이거 푸는 방법을 좀 이렇게 좀 확인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개수가 1이고 2하고 3이잖아. 3이 여기서 개수가 가장 크지. 그래서 3제를 대상으로 해서 요거를 가지고 경우의 수 하나씩 좀 세워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된다는 거야. 3g가 3일 때 있지. 3g가 3일 때는 g가 1이야. 맞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x, y 순서쌍을 이제 간단히 계산할 수 있거든? 3g가 3이니까 여기다 3을 넘기시면 이게 8이 될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8.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야. 이제 두 개를 비교해보세요. 이건 1이고 2지. 2가 더 크지. 그러니까 2, y를 대상으로 해서 요걸 가지고 또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야. 그럼 이것도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2y가 그쵸? 2일 때. 그 다음에 2y가 4일 때. 뭐 이런 식으로. 2y가 6일 때. 그 다음에 더 나오면 2y가 8일 때도 생각할 수 있지만 8일 때는 당연히 넘기면 x가 자연수가 안 되지. 그래서 일단 8일 때 쓸 수 없어.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에 해당되는 x 값을 하나씩 구해주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넘기세요. x가 뭐 나와? 6 나오죠.
다음에 여기서 또 넘기세요. x가 4 나오지. 그 다음에 이거 넘기세요. x가 2 이렇게 나오잖아. 맞죠? 그래서 이 값은 바로 구할 수 있지. 이 값은 이제 y는 1이죠. 이거는 y는 2죠. y는 3이죠. 이런 식으로. 모일 때 지가 1일 때 이런 식으로. 괜찮지? 그래서 지가 1일 때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총 3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삼지를 이제 좀 넓혀본다고. 삼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번에는 또 6일 때. 그렇죠? 여기서는 또 지가 뭐가 된다는 거야? 이때는 또 지가 또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삼지가 6일 때 넘기시는 게 어떻게 돼? x 더하기 2y가 5가 되시잖아. 이거 금방 될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2y를 잡으시고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2y를 2라고 좀 적으세요. 밑에 좀 써볼게. 2y를 2로 두실 수 있지? 그 다음에 2y를 또 4로 두실 수 있잖아. 여기서는 경우의 수가 2가지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면 2y가 2 나올 때 어떻게 돼? x가 3이 된다는 거지. 2y가 4가 나올 때 x가 또 1이 나오신다는 거지. 맞죠? 그럼 마찬가지로 y 값은 여기서 어떻게 돼? 이건 1이 되시지. 이것도 2가 되시지. 맞죠? 그래서 이 2번 케이스 있죠? 3지가 6일 때 경우의 수는 총 2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얘기해볼게. 세 번째 케이스 있지? 이 삼지를 있잖아. 9라고 해볼게, 이렇게. 그럼 9라고 해보면 이거 넘기시면 이렇게 되시거든요. 여기에 x 플러스 2y가 2라는 값이 나와요, 이렇게. 맞죠? 여기서도 이제 손수한 개수를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가 3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총 3개, 2개죠?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된다고. 5개네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앞에 개수 있지? 3개 변수 앞에 있는 개수가 큰 거 있지? 그거를 대상으로 이렇게 순서상의 개수를 하나둘씩 좀 이렇게 구해주세요. 물론 이제 x부터 시작해도 돼. x부터 1, 2, 3, 4 이렇게 늘려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힘들어져.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알겠지? 그래서 이거 방법 좀 잘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문제 하나 보면 되니까 벡터 3번 보시면은 벡터 3번은 괜찮고요. 여기서 보시면 다항식인데 그 항이 서로 다른 6개의 항이 나왔어. 근데 이건 사실상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전개시켜서 여기서 항의 개수 확인해 주시면 되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요 다항식의 항의 개수 3개죠. 여기에서 다항식의 항의 개수도 3개지. 어차피 중복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곱해주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이거 좀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푼 거예요? 3번? 이거 끝난 거야. 간단하지? 네. 그 다음에 4번 얘기해볼게. 4번은 좀 얘기할 게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좀 올라가. 아까 2번 그게 좀 어려웠어요. 자, 4번 볼게요. 4번은 1번은 좀 많이 보시나 할 테니까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라고 했거든? 이거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맞아요. 소인수분해 하시면 돼. 그래서 소인수분해 한 형태를 내가 여기서 좀 써볼게. 어떻게 되시면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그 다음에 5를 곱하신 형태가 되시거든? 이거 이렇게? 지수 그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여기에 이제 좀 간단한 방법은 3하고 2하고 1을 보이시지? 여기에다가 1을 더하신 상태에서 이제 곱하시면 되지. 그게 이제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잖아? 그래서 내가 일단 이렇게 좀 따져볼게. 2의 세제곱의 약수 있지? 이걸 좀 확인해볼게. 그럼 2의 0승부터 시작한다고? 2의 1승이죠? 2의 2승이죠? 2의 3승이지. 맞지? 그 다음에 3의 2승은 어떻게 돼? 3의 0승이시고 3의 1승이시고 3의 2승이지? 그 다음에 5의 1승은 어떻게 돼? 5의 0승이 5의 1승이지? 맞죠? 이거 4가지죠? 3가지죠? 2가지죠? 이런 식으로 곱해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4, 3, 2로 곱해서 이게 24가지다.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에 2번 얘기해볼게. 근데 2의 0제곱은 2의 0제곱이 1이거든. 원동은 무조건 1이야. 근데요 선생님 그럼 1이 중복되잖아요. 안 빼줘요? 1.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중복되지 않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2의 세제곱의 약수가 2의 0승수가 1부터 2의 세제곱이거든? 네. 4가지죠.
그렇죠. 이거 세 가지지. 아 그거에 저거의 약수가 저거니까. 그럼 2번 얘기해볼게. 2번은 좀 그럴 수 있어서 2번은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거야. 여기서 보시면 360하고 540이라는 수가 있어. 굉장히 크지. 여기서 양의 공약수의 개수예요. 그냥 공약수거든. 공약수. 그래서 여기서 360하고 560을 펼친 상태에서 양의 공약수 개수 구해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이때 좀 이렇게 하실 편에 우리가 360하고 540 있잖아. 최대 공약수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게 이제 180이 나오거든요. 최대 공약수가. 그러면 여기서 양의 공약수가 뭐야? 저거의 약수. 양의 약수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주면은 좀 편하니까 이 방법도 좀 잘 알아두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180 있지. 180은 아까 1번 문제 마찬가지로 소인수 분해만 잘해주시면 돼. 그래서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신다고요. 이렇게 2의 제곱 그쵸? 3의 제곱. 36 곱하기 5가 180 되니까. 그래요. 여기는 양의 개수 구해주시면 되죠? 어떻게 돼? 3, 3, 2 이렇게. 알겠죠? 여기 1 더한 상태에서 이제 곱해주시면 된다는 거. 18가지. 2번 문제는 양의 공약수 구해준 거니까 양의 공약수 바로 구해주지 마시고 요거 두 개의 최대 공약수를 최대 공약수를 구해준 상태에서 요 수의 양의 약수를 개수를 구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 보시라고. 이게 이제 좋은 방법이니까. 알겠죠? 그 다음 3번 문제도 볼게. 지워주고 3번 문제는 360의 양의 약수 중에서 2의 개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일단은 내가 360을 1번 문제랑 비슷한 형태인데 넣어볼게. 양의 약수로 2의 개수. 일단 내가 아까 소인수 분해한 거 그대로 좀 끌어 써볼게요. 이거 이렇게 되시잖아. 2의 세제곱, 3의 제곱, 그 다음에 5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까처럼 있잖아. 따로 이제 2하고 3을 이렇게 세 변에 쪼개서 여기서 양의 약수를 하나씩 좀 구해볼게. 일단 2의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2의 0승부터 시작해서 2의 3승까지 이렇게 펼쳐지죠? 그 다음에 3의 제곱 같은 경우에도 또 세 가지죠. 3의 0승부터 3의 제곱까지 되시고요. 그 다음에 5 같은 경우 어떻게 돼? 5의 0승부터 5의 1승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괜찮지? 여기서 2의 개수를 구하라. 2의 개수.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2의 개수인데 2의 0승을 선택한다고 해볼게. 2의 0승을 선택했어? 그 다음에 1로 넘어갔어. 그럼 절대로 2의 개수가 나올 수 없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2의 0승 1 곱하기 3 곱하기 5 해보세요. 15 나오잖아. 2의 배수 나올 수 없지. 이거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우리가 이제 2의 배수가 나오려면 반드시 2의 1승부터 시작이 돼야 돼. 그러니까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있지? 2의 요 거듭제곱 형태 있지? 요 형태를 잡으시고 이제 곱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2의 0승을 뺀 요 세 가지 있지? 요 세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이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이제 세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곱하시면 어떻게 돼? 3, 3, 2지? 18가지 이렇게. 괜찮니? 이해되지? 자, 그래서 넘어갈게. 대표 5번 또 얘기해볼게. 대표 5번 형태도 종종 나오는 형태거든. 이거 되게 재밌어, 이것도. 아이고. 그냥 지도 보면서 하는 형태거든? 이 지도를 그려볼게. A라는 지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C라는 지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지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D라는 지점이 여기 아래에 처진 형태야. 일단은 C라는 지점에서는 총 3가지 케이스 이렇게 지금 가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거고, 그 다음에 C부터 D까지 이제 좀 3가지 케이스 이렇게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에서 그 D까지 이것도 이제 3가지 케이스 이렇게 나누시면 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부터 D까지 이것도 2가지 케이스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 경우의 수 세워주는 거야. 자, 일단 1번은 뭐냐면 A에서부터 시작해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야. 이제 뭐냐면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거. 그럼 보세요.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거는 우리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위에는 C죠. 중간경로가. 그 다음에 아래는 D지.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간다는 거는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첫 번째 A에서 C, 그 다음에 B까지 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돼? A에서 D, 그 다음에 D까지 가는 거. 이거 이해되니? 이 2가지로 나눈 거 좀 괜찮아?
이거 이해되는 거지? 자 그럼 볼게. A에서 C,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어떻게 될까 이거? A에서 C까지 가는 데는 세 가지죠. 맞죠?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가는 데도 세 가지지. 이때 어떻게 곱해주시면 되지? 곱해주기 이해돼? 3 곱하기 3 이렇게. 그 다음에 A에서 D,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니? 이거 유차는 어떻게 되니 이거? A에서 D까지, 그 다음에 B까지 가는 거. A에서 D까지 가는 두 가지죠? 그 다음에 D에서 B까지 가는 거 세 가지지. 6개. 괜찮죠? 그래서 9에서 6을 또 어떻게 해야죠? 곱해준 거 아니기 때문에 더해야죠. 더해야죠. 이 케이스는 따로 발생된 거죠. 맞죠? 그래서 9 더하기 6을 해주면 10, 15가지죠. 괜찮지? 쉬워. 괜찮을 거야. 그 다음에 좀 2번 문제는 뭐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좀 복잡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 2번 문제는 동건하고 수진이가 이제 동시에 출발했대. 이거 해볼게. 동건이하고 이제 수진이가 동시에 출발했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 동시에 출발의 형태. 이거 그럼 이렇게 생각해볼게. 여기서 밑에 있는 조건이 한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다른 사람이 절대 지나갈 수가 없대. 그 밑에 보이시지? 바로 그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동건이가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D를 거쳤대 이런 식으로. 아니 거쳤어? 그러면 수진이는 어디를 거쳐야 돼? D를 거칠 수 없지. C. C를 거쳐야 된다는 거야. 괜찮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그래서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이제 세워주시면 돼요. 이게 금방 되지? A, D, B, 그쵸? 이게 6가지가 나왔지. 그 다음에 A, C, B가 9가지 나왔지? 그래서 이때 어떻게 돼? 6 더하기 9가 아니라 동시에 출발했잖아. 6 곱하기 9를 해줘야 돼. 이건 좀 주의해주세요. 보세요. 동건이와 수진이가 따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동건이의 경우수하고 수진이의 경우수도 곱해줘야 된다고. 동시에. 이걸 좀 중요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 이거 좀 잘 유의해 주시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또 어떻게 돼? 이번에는 반대가 내신다는 거죠? 그럼 108개예요?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동건이가 A, C, B를 갔을 때 여기가 9가지죠. 그 다음에 수진이가 A, D, B를 갔을 때 이때 또 6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9가지, 6가지 이 케이스 곱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최종적으로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는 따로 발생된 거지. 1번 케이스 또는 2번 케이스지. 그래서 54 더하기 54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있죠. 6번 문제 좀 잘 알아보셔야 돼요. 6번 문제가 이제 이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요 색칠한 문제 있지?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야, 이 문제를. 안돼.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해볼게. 대표 6번 문제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영역이 이렇게 5개로 나왔다는 거는 이런 형태의 뭐 질서학적이 모르겠는데, 여기서 가장 넓은 영역이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 이제 B부터 이제 D까지 이렇게 이게 설정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거든. 그럼 문제 조건 보시면은 A부터 E까지 있잖아.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세. 서로 다른 5가지. 서로 다른 5가지 색. 5가지 색으로 이제 색칠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같은 색을 중복해도 이제 사용이 되긴 하는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인접한 영역만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이건 좀 잘 기억해 주고. 그런데 이렇게 좀 생각해.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문제 형태를 좀 잘 좀 이렇게 좀 숙지해 주시면 괜찮아. 여기서 A, B, C, D 있잖아. 그럼 일단 이 같은 경우에는 A하고 D만 인접하고 있지. 두 영역만 인접하지.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세 영역만 인접하죠. C도 세 영역만 인접하지. B는 두 영역만 인접하지. 근데 A 보세요. 네 영역 다 인접하잖아. 그래서 이때는 기준을 이렇게 세워서 가장 인접한 영역이 많은 형태 있지? 이걸 A. 먼저 세워주시는 거야. 그럼 그게 지금 A잖아? 맞지? 그럼 A를 먼저 잡으시고 나머지는 순서 상관없어.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뭐 아무리 상관없는데 뭐 2부터 B까지 가든지 B에서 2로 가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주시라고. 그래서 나는 B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2까지 가는 거 이런 경우를 내가 좀
생각을 해봤어. 자, 그럼 시작해볼게. 여기서 보시면 A 영역에 들어가는 경우의 총 몇 가지야? 당연히 5가지지? 처음으로 시작했으니까 5가지. 그 다음에 B 보세요. B는 지금 A하고 인접해 있지. 인접한 영역은 다른 세모에 색칠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 4가지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C 보세요. C도 A하고 B하고 인접해 있잖아. 그래서 이거 3가지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이제 D 보세요. 여기 D 좀 조심해야 돼. D는 A하고 C 인접했는데 B하고 인접하지 않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B하고 같은 색을 치료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같은 색을 치료가 되니까 D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가지지. 이거 3가지도 이해 가니? 네. 그럼 2에 해당되는 또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됐어? 2도 A하고 D만 인접했지. 이것도 3가지가 나와. 맞죠? 그래서 A부터 E까지 다 곱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면 된다니?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좀 잘 알아두세요. 자, 넘어가 볼게. 대표 7번 볼게요, 이제. 대표 7번은 뭐 금액 사진 형태인데,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어. 좀 주의를 좀 시켜줘야 돼.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볼게. 100원짜리 동전이 1개래. 1개고, 그 다음에 50원짜리는 2개래. 이렇게 됐으니.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3개래. 10원짜리 3개. 이렇게. 자, 여기서 이런 조건이 있어. 영원히 지불한 건 제외야. 영원은 제외. 영원은 제외라는 거 좀 유의해 주시고. 자,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쓰죠? 그럼 내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게. 첫 번째 케이스에서 100원이 있지. 100원이 한 개인데, 100원은 뭐 0개라고 간주해도 되잖아. 그렇죠? 100원을 아예 안 쓰는 경우일 수도 발생되니까. 그럼 이건 0개, 1개 이렇게 2가지 케이스로 나눠질 거야. 그 다음에 50원은 어떻게 되겠어? 총 2개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0개, 1개, 2개. 총 3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원 있죠. 10원 총 3개지. 이것도 0개, 1개, 2개, 3개. 이렇게 또 4가지 케이스로 나눠준단 말이야. 그럼 지불하는 방법이 쓰지. 지불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때는 그렇죠. 0개일 때도 포함시켜서 우선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세요. 이거 2가지죠. 3가지죠. 4가지지. 그러면 2, 3, 4를 일단 먼저 곱해보세요. 괜찮지? 이걸 포함시켜야 돼. 보세요. 100원을 전혀 안 낼 수도 있는 거잖아. 100원을 안 냈는데 50만 원, 10원 낼 수 있지. 그렇죠? 10원도 전혀 안 냈고요. 50원, 100원도 낼 수 있잖아. 그래서 반드시 0개일 때 포함시켜 주셔야 돼. 자,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세워주면 일단 이렇게 되시고 여기에다가 최종적으로 있지. 0원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랬잖아. 0원은 빼기 1. 0, 0, 0이지. 딱 한 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1을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23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1을 빼주는 걸 좀 주의시켜줘야 돼. 이 부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얘기해볼게. 2번 보면은 금액이수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수인데 이것도 근데 이렇게 알려볼게. 우선은 첫 번째 케이스 10원 같은 경우에는 한 개죠. 그러면 일단은 0원부터 시작해서 100원까지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50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개야? 50원 같은 경우에 총 2개니까 0원, 그 다음에 50원, 100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거 괜찮을 거야? 그 다음에 10원 있죠? 10원은 총 3개잖아. 그러니까 이건 또 0원, 10원, 20원, 30원. 이게 또 4가지로도 우리가 분류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이제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긴 하다? 10원은 문제가 안 되는데 10원은 어차피 30원까지밖에 없으니까 50원하고 100원이 중복이 돼.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50원 2개 합치면 100원이지. 근데 100원 그거 하나 할 때는 이제 100원이잖아. 그럼 이 100원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50원 2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 맞죠? 이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100원하고 50원을 더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되니까 100원을 50원 단위로 좀 바꿔보세요. 괜찮니?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이게 0원, 50원 2개 이렇게 되지? 그거를 50원 있지. 0원, 50원, 100원 이렇게 이제 2개를 이제 결합시켜서 계산해주면은 결국 이게 이렇게 되신다고? 50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0원부터 시작하는 거야. 0원, 그 다음에 50원, 그 다음에 50원 2개죠? 이렇게.
아. 그 다음에 50원 3개죠. 금방 이해될 거야? 그 다음에 50원 4개가 된다. 이거 봐봐. 50원 2개지. 50원 2개잖아. 맞지? 네. 최대값이 이렇게 된다고. 그걸 한 다음에 10원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0원이죠? 10원이죠. 20원이죠? 30원이죠. 이렇게. 이렇게 분류하시고 좀 계산해 보세요. 금방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금액의 수잖아. 금액의 수니까 여기서 50원 할 때는 총 몇 가지? 5가지지. 5가지 먼저 생각해 주시고. 이건 4가지지. 4가지. 이렇게 고려하시면 돼요. 맞죠? 그럼 결국 5 곱하기 4 한 다음에 그 다음에 0원 나오는 경우에서 또 한 가지 또 빼주시면 되지. 괜찮죠? 그렇게 계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경우에서 얘기했거든? 오늘. 근데 뭐, 쉬는 시간 주시나요?